여러분 안녕하세요. 런던의 김인수입니다. 어제 저녁에 페이스북에서 최강욱 의원께서 오늘 판결이 있으시다고, 재판에 대한 판결이 있으시다고 글을 올리셨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재판의 판결문을 기대할 때는 항상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판결문을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페이스북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 대한민국에서의 재판의 판결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가 영국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최강욱 의원께서 글을 올리셨는데, 역시 생각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판결이 내려졌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재택근무하는 중이었지만 사무실로 달려나가서 이것저것 한번 챙겨봤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오늘 런던 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게 오늘 저희가 받은 판결문입니다. 이 판결문은 14쪽, 14장의 판결문인데요. 판결문 처음에는 사건의 개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어떻게 판사님이 보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법률에 대해서 양측에서 논쟁을 했는지, 그리고 판사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그 판결은 어떤 판결이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내리시고, 그리고 깔끔하게 그 판결을 최종 정리해서 단 몇 파라그라프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 판결은요, 물론 며칠 전에 있었던 재판이었습니다. 그 재판을 하면서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올 거다라는 것을 저도 예측을 했고요. 저랑 같이 재판에 참석했던 많은 변호사들이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의 결과는 저희가 예측한 것과 똑같은 그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은 이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 주어진 증거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사실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분쟁의 핵심이 뭔지, 거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찾아서 매일매일 변화되는 그런 판례들을 저희가 따라간다면,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재판의 결과와 판사님들이 내리는 이런 재판의 결과는 거의 대부분 일치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부분 그 판사님이 어떤 판결을 잘못하셨는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어떤 로가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팩터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찾아낸 다음에 상급심에다가 항소나 상고를 하면 됩니다. 영국에서는 대부분 항소로 끝이 나지만요. 그러면 그 다음 상급법원에서 대부분 바로 잡힙니다. 이러면 그 재판이 뒤집어졌을 때, 상급법원에서 뒤집어졌을 때 하급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판사는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되짚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들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영국에서의 판사들입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소송이 많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 제 개인에 관한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이 있어서 소송을 하던 중에 로얄 코트 오브 저스티스의 퀸즈 벤치 디비전에서 한 판사님이 사실에 대한 판결을 잘못 내리고 저의 소송을 스트라이크 아웃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판결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는 항소를 했고요. 그리고 그 항소심에서 미스터 저스티스 튜겐하트라고 하는 판사님께서 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승소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제가 많은 부분에서 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판결의 내용이 지금도 판례로 남아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노트북으로 그 판례를 잠깐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 여러분 여기 보시면 팀앤파악이라고 케이스가 있습니다. 2011년에 내려진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 의해서 지금도 많은 영국의 많은 변호사들이 이 판례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대부분의 경우 재판의 결과가 예측이 가능하고 그 예측을 벗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그 간혹 있는 그 벗어나는 경우조차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재판의 묘미고 재판을 하면서도 저희가 억울해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재판은 항상 정의를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고려한 다음에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법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정경심 교수님의 이 판결문을 이 500여 페이지에 이르는 판결문을 보면서 뭘 도대체 얘기를 해야지만 이 부분이 이러한 판결이 앞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보다가 오늘은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님의 이 재판 판결문에 있는 이 잘못된, 즉 판사들의 잘못된 실수가 최강욱 의원의 오늘 판결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판사들이 기본적으로 소양을 잘못 갖췄거나 법률에 대한 공부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선배 판사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판례들이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예를 간단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재판할 때도 정언서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갖습니다. 항상 정언서가 있어야 그 다음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뭔가 판결을 내리는데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언서가 사람의 기억력이 얼마나 헛된지, 사람의 기억력이 얼마나 정확하지 않은지 이 정언서가 6개월만 지나도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항상 어떤 분쟁이 생기면 그 정언서를 3개월 이내에 쓰라고 합니다. 그 정언서를 3주 안에 쓰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3개월 안에, 3주 안에 이렇게 쓰라고 할까요? 예, 최근에 우리 한국 학생들이 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형사소송에 관여된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너무 경찰에 잡혀가서 진술을 하고는 일단 베일이 되죠. 그래서 베일이 된 상태에서 얼마나 겁이 나면 밤에 막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 때문에 밤에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만나죠. 만나면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종이를 줍니다. 그리고 지금 한 내용을 전부 다 차례대로 적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언서가 언제 썼는지가 법원에서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경찰에 잡혀가서 조사를 받고 베일이 돼서 나온 상태에서 곧바로 변호사를 만나서 그 변호사 앞에서 정언서를 쓰고 변호사가 그 정언서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썼다라고 확인을 해놓으면 이 정언서는 아주 소중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정언서를 바로 쓰지 않고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재판이 열리기 전에 급하게 정언서를 썼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상태에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정언서를 썼다고 해봅시다. 법원에서는 그것을 증거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억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달라진 예를 저희는 많이 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의뢰인으로부터 받아놓은 정언서가
한 1년쯤 지나서 재판이 이제 막 진행이 될 때, 그때 얘기를 해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억이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판사님들이 정언서를 말 그대로 검사할 때, examination 할 때 이 정언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그걸 꼭 먼저 봅니다. 여기에요. 예, 우리 조민 씨가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어떤 학술 세미나에 참여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언서들이 있습니다. 재판은 2020년에 열렸고요. 그 일은 200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09년에 있었던 일을 그 당시 사람들을 불러서 검사들이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민 씨가 기억이 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외고에서 학생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외고에서 학생이 왔는데 10여 명이 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5명이 온 것 같다고 하고 예, 이렇게 제각각 다 얘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민 씨가 아버지가 이 대학의 교수였다는 얘기를 뒤풀이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앞에서 얘기를 했다 하고 그런데 판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외고에서 학생이 온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저 사람 얘기는 맞고 5명이 왔다고 하는 이 사람 얘기는 틀리다. 그 다음에 그 조민 씨가 우리 아버지가 이 학교의 교수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뒤풀이에서 했다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세미나 하는 데서 했다 하고 말이 다름으로 나는 이거 인정 못한다 안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10년이 되었습니다. 11년이 되었네요. 11년이 지난 얘기를 과연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시간의 앞뒤가 틀릴 수 있습니다. 예, 조민 씨가 우리 아버지가 이 대학의 교수라고 얘기한 것이 뒤풀이 때 그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도와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을 때도 얘기를 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에 참석했다라고 하면 꼭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질문하고 하는 것만이 세미나에 참석한 겁니까? 우리가 세미나를 할 때 문 앞에서 방명록을 안내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들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리고는 들어가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판사라는 양반은 11년 전의 기억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저런 얘기했는데 두 사람 말이 틀리니 나는 둘 다 인정 안 해. 안 왔어. 조민은 서울대학교 세미나 할 때 안 왔어. 어떤 사람은 영어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외고 학생이 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봤다고 하니 그러면 외고 학생들이 와서 영어로 세미나를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면 그 사람은 세미나에 참석한 게 아니야.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저는요. 과연 인간의 기억이 11년 전의 얘기를 정확하게 기억할 만큼 정확하냐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얘기가 좀 틀리고 저 사람의 얘기가 좀 틀린다고 해서 둘 다 부정을 해버리는 이런 판사의 판결이 과연 온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11년 전 얘기인데요. 거기다가 사진을 보고서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두 인물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사진에 찍힌 두 인물이 조민 씨라는 겁니다. 조민 씨가 아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조민 씨일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무시합니다. 나 이거 인정 안 해. 이렇게 해요. 11년 전 있었던 일을 검사들 앞에서 바삭 쫄아서 겁먹고 있는 그 학생들의 서로 다른 진술들을 신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중에 하나 딱 뽑아서 내 마음에 드는 거. 조민 씨 안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그 당시에 찍혀있는 비디오 영상과 사진을 분석해서 조민 씨가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을 더 믿어야 됩니까? 판사는요, 여기서 보면 증거 채택하는 방법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최강욱 의원께서 한 재판에 판결문은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들은 얘기로는
워크 익스피리언스. 거기 와서 현장 실습했네. 했는데 왜 토요일, 일요일 와서 하고 뭐 시간을 보니까 몇 시간 안 했네. 뭐 그거 가지고 무슨 현장 실습했다고 얘기하는 거냐고 판사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는데요. 학생들이 현장 실습하러 와서 업무 방해 안 하는 거 그것만 해도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요. 현장 실습하러 오는 학생들이요. 그 학생들 방 따로 주고요. 그 방에서 변호사들이 바빠 죽겠는데 언제 합니까? 제가 가서 잠깐 설명해주고 이러이러 한 거란다. 그리고는요. 파라리글이나 아니면 수석 변호사 불러서 얘인데 이런 거 좀 설명해줘 가르쳐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나온 거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나온 것도 확실하고 주중에는 다른 변호사들 바빠 죽겠는데 방해될까봐 야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그러면 법률도서관에 가서 이 자료 좀 찾아올래? 한번 찾아봐. 그것도 공부니까.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하다못해 저희는 인터넷으로 서치하는 걸 가르칩니다. 해봐. 그리고 저쪽 방에 두고요. 몇 시간씩 혼자서 서치해서 리포트 작성하면 그거 서머라이즈 해서 그거 요약해서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한번 쓱 봐주고 이거 오늘 수고했네. 내일은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한 사람 보고 한 건 사실인데 인정을 하는데 시간이 적고 토요일 일요일 했고 그러니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가짜야. 도대체 판사들이 판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이 답답한 판결문을 보면서 속이 상해서 밑줄 쭉쭉 그어가면서 이러다가 오늘 런던 중앙 지방법원에서 온 이 판결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판사님들이 판결문은 저렇게 써야지. 저렇게 써야죠. 사건 정확하게 이해하고 증거 정확하게 분석하고 양쪽 증인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누구의 얘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건지 판단하고 그리고 적용되는 법률이 뭔지 그 법률을 왜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결정한 다음에 판결을 내리는 것. 이게 판결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재판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정하지 않는 재판은 거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판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고을사또처럼 내리는 이런 재판 거부합시다. 재판 거부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런던에서 김인수였습니다.